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쳇바퀴 돌듯 나빠지고 우울감마저 도지는데도 헤어나올 수가 없나요?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우울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다음날 더 큰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깊은 나락에 빠지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 과학 더하기 노력을 통해서 게으름과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기력은 뇌의 특정 부위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활동을 추구하는 동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리의 동기부여와 쾌감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의욕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들은 도파민 수치와 동기부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밝혔습니다. 존 살라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치가 낮을 경우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과 동기부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파민이 우리의 행동과 의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즐기던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시작하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도파민 저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모두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엽 기능 저하가 일을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계획 수립, 의사결정,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서 비효율성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우리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을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의 기능장애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두엽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계획 수립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인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전두엽이 복잡한 인지 기능과 행동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뇌를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 기능 저하, 수면 장애, 에너지 감소 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위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처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뇌의 기능 저하와 무기력함을 초래합니다. 그럼 도파민 부족, 전두엽 기능 저하,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증가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뇌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들 중 몇 개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나는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 나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나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나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 나는 큰 목표도 있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있다. 나는 매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나는 카페인과 설탕 섭취를 조절하고 있다. 나는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하고 계신가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더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각 행동들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와 논문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산소 공급을 늘리고 엔돌핀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 아시죠? 지금 바로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그리고 1분 달리기라고 기록하세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바로 나가서 1분만 뛰고 오세요. 뛰고 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노트에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거봐, 나는 할 수 있잖아. 내일은 2분, 그 다음 날은 3분. 물론 더 뛰어도 되는 거 아시죠? 5일 연속 성공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유산소 운동과 기록하기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고 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위 행동들이 무기력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 동안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 중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우울해지나요? 하루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감정적인 글쓰기는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자기이해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기의 모니터링은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이는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 습관이 무너지니까 체중도 늘고 무기력에 빠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짜증만 내고 있더라고요. 집에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은데 아내와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나오는 건 큰 소리뿐이었습니다.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아이들과 마트도 가고 다이소도 가고, 아이들이 다이소를 좋아하거든요. 드라이브도 가고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고 해는 떠오른다. 무기력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뇌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세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무기력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